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수입니다. 이번 6월 3일 대통령 보궐선거 정말 대통령 잘 뽑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재명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것이 확실시 됐지만 최근 그 지지율에 큰 변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서 진행된 토론회 두 번째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마치 한 몸인 듯 이재명을 용단 폭격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김문수 후보 크게 흠결 잡을 것이 없습니다. 있다면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그룹에 찡겨 있었다는 거, 또 윤석열 대통령 지지 그룹에 의해서 당대표가 됐다는 것, 그것은 김문수 본인이 원한 것도 아니고 운명적으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서도 김문수 후보를 없는 비리를 찾아내서 공격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재명이라는 이 인간은 비리로 똘똘 뭉쳐진 인간이기 때문에 뭐 공격거리가 한두 개가 아니죠. 지난 1차 토론회에서는 이준석이 주로 이재명 공격에 나섰는데 이번 2차 토론회에서 김문수가 달라졌어요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김문수 첫 번째 토론회를 여는 발언부터 이재명이를 맹폭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 거짓말, 사기꾼, 부정부패,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냐.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해서 그 죄를 지우기 위해서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는데 이러한 대법원장을 청문회를 하겠다고 달려들고 대법관을 100명으로 늘리겠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다. 지금 재판도 5개나 하고 있고 부지사가 감옥에 7년 8개월 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또 의문사를 한 사람도 한두 사람도 아니고 백현동, 대장동 비리가 한두 개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지 납득하기 힘들다. 여기에 이준석 후보, 바보 노무현, 이재명, 이준석 그날 노무현 대통령 서거 16주기 추모식에 같이 나란히 참석하고 왔습니다. 두 사람 다 노무현을 앞세운 발언을 했습니다. 노무현, 바보 노무현. 본인이 바보 노무현이 되겠다고 했는데 이재명은 국민을 바보라 그런다. 사이비 호텔 경제학을 가지고 떠들면서 이것을 모른다고 국민을 바보라고 호통치는 사람이 감히 어떻게 노무현을 입에 올리냐. 택도 없는 소리다. 나는 진짜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이준석 후보는 하버드 대학 갈 때 국비 장학생으로 노무현 대통령의 그 장학 인증서를 받고 유학을 간 바 있죠. 물론 그것 때문은 아닐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준석 후보, 이재명, 동덕여대 사건을 진상을 알아보러 이준석 후보가 동덕여대를 방문하겠다 그러니까 동덕여대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협박을 해서 안 오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학교에서 이 학생들을 고소를 취하를 했답니다. 종합감사를 판다고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준석이 이 학교에 방문하는 방해를 받았다 그럽니다. 이렇게 법 질서를 파괴하는 저런 인간이
이 나라 대통령이 돼서야 되겠냐? 법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인간이다. 때문에 이 이재명은 국민의힘 윤석열과 같이 파란 옷을 입었을 뿐 이 정치판에서 제거돼야 될 세력이다. 또 다른 계엄 세력이다. 또 다른 계엄 세력이다. 연금 개혁도 국민의힘과 짝짝꿍이가 돼서 청년들만 손해보는 그런 연금 개혁을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병비 퍼주기, 간병비 정책을 들고 나오자 퍼주기, 간병비를 퍼주기 위해서는 당연히 의료보험 요금을 올려야 되는데 의료보험 요금은 올리지 않고 퍼주기만 하겠다고 그 재원을 마련하는 데에는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지 않고 주겠다는 정책만 지금 펴놓고 있다. 이게 바로 국민을 속이는 거지 않느냐. 한심하다는 듯이 이재명이 변명하는 걸 보면서 한심하다는 눈빛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다. 퍼주겠다는 얘기만 하고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입 다물고 있다. 바로 이것이 차베스 정책이랑 다를 게 무엇이냐라고 합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 변명을 쭉 하자 바로 이재명 네가 하는 것이 궤변이야. 나보고 편협하다 그러는데 너는 궤변을 지금 늘어놓고 있어. 세대하고 남녀를 갈라치기 한다고 네가 입으로 하고 있는데 청년들이 이렇게 연금 개혁을 하면 청년들은 앉아서 3천만 원 손해를 보는 연금 개혁을 해놓고 여기에 반대하면 내가 세대 갈라치기, 남녀 갈라치기를 한다고 네가 주장하고 있는 거. 이게 옳은 얘기냐? 너는 지금 법원을 겁박하면서 방탄 입법을 일삼고 있으면서 나한테 세대 갈라치기를 한다고. 옳지 않아. 너 나쁜 놈이야. 그리고 중국 얘기만 하면은 자기는 친중이 아니라고 거부하는데 그럴 필요 없다. 지금 이 태양광 이런 것들이 지금 재생에너지 하면서 이것이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재생에너지가 비리의 온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거는 중국에게 안보 스위치를 알려주는 거나 똑같은데 때문에 중국 얘기만 나오면 거부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일으킬 필요 없다. 결국 재정을 펑펑 쓰자는 그런 정책만 하고 있지 않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 얘기했다. 국가 재정을 펑펑 쓰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라고 얘기했다. 깨치고 일어나 끝내 나아가리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송으로 불렀던 그 얘기를 하면서 니네들이 노무현 정신을 잊겠다 그러는데 사기치지 마라. 이날 김문수 후보와 이준석 후보는 서로 공격하는 질문을 한 건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일까요? 단일화의 시그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준석 현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 단일화 안을 들고 나올지 저는 굉장히 두근두근거리면서 이준석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반드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적 능력과 해안과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재명이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는 날 대한민국은 후퇴, 미개국으로 떨어질 것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의 그 요술 주머니를 비단 주머니가 아니라 요술 주머니를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